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 특례를 했다는데 원래 우리가 세컨드 홈이라고 여기에 이제 시골이죠.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한 개를 취득하면은 요거를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택 가액들을 확대하고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3년 연장을 했습니다. 2029년 7월 31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가액 기준이 원래는 수도권 접경이 4억인데 6억으로, 그다음 인구 감소 지역이 4억인데 인구 감소 지역 6억으로, 그리고 신규 확대 지역이 어디냐?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부 다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인구 감소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광역지자체 빼고요. 근데 광역지자체에서 군단이 있잖아요. 달성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는 포함이 됩니다. 군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은 포함하고 이거 자체는 그냥 수도권 개정안이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 군 지역은 포함이 됩니다. 전 지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관심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다주택자들 문제 삼을 거야라고 했는데 지방에서 6억 미만짜리 수도권은 안 돼. 광역지자체는 안 돼. 그러면은 천안은 되겠네요. 창원은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몇몇 좋은 지역들이 좀 보이죠. 그런 지역들은 이제는 사람들이 좀 몰려들 수 있겠죠. 그럼 주택수에 포함 안 시켜준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세컨드 홈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전 지역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경남, 경북, 전북 뭐 이런 지역들, 충남, 충북 이런 데는 다 됩니다. 대전 안 됩니다. 부산 안 됩니다. 대구 안 됩니다. 근데 광역지자체에서 군 단위에 있는 데는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해석하면은 기장 이런 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산엔 기장군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따져보고 이런 것들도 한번 관찰을 해보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세 특례 요건의 합리화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좀 짜증나는 건데 문재인 정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있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있습니다. 요거 원래는 A라는 주택을 사서 1년이 지난 다음에 B라는 주택을 사고 이 A는 2년을 가지고 있고 2년을 가지고 있은 다음에 A라는 집을 B라는 집을 산 다음에 3년 안에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신규 주택을 샀을 때 기존 주택에 대해서 3년 안에 팔면 되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요거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2년인데 다행히 종전 규정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3년을 계속 유지를 해 줍니다. 근데 내일부터 사는 거는 이제 2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이후에 신규 취득을 하고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종전주택의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건데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일시적 1가구를 이용할 경우에 8월 3일 이전에 이용한 것들은 3년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내일부터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그렇게 되는데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은 우리가 3년이 적용이 되는데 종부세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니까 주택을 두 개로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로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납세 성립분 이게 뭐냐 기산일이에요. 종부세 기산일 8월 4일 이후부터 산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할 때 3년 적용이 아니라 2년 적용에 맞춰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8월 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들은 3년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계속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몰랐으니까 그런 거겠죠.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요것도 좀 넉넉하게 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것 때문에 집 많이 내놨어요. 기한 다 돼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한 사람들은 이제 내일부터는 2년이라는 단어, 종부세도 3년 동안 1주택에 해당되는 세금들을 내는 게 아니라 2주택에 대한 부분을 낸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짜증납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후반부 때 만든 건데 상생 임대인 주택 거주 요건 면제 혜택의 조정인데 이 상생 임대인이 5% 상한만 잘 지켜주고 임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줘 가지고 요때까지 상생 임대인 주택 특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5%를 해주면 내가 거주를 하지 않았어. 거주를 하지 않았지만은 거주를 하지 않아도 임대인들에게 혜택을 줬으니까 거주 2년을
인정해 줄게 하는 게 상생 임대인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내가 인제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조건을 맞춰 놨으면요. 기한 없이 거주에 대한 것들을 맞춰 준다고 했는데 인제는 뭐라냐면요. "야 상생 임대인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특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생 임대차 종료 후에 1년 이내에 양도분만 만약에 내가 임차가 한 10월 달에 마쳤어요. 그러면은 2026년 10 월이면 2027년 10 월에 1 년이 지나잖아. 고 이전까지 팔아야지 거주 2 년을 상생 임대인을 인정해 줄게. 그 이후에 하면은 거주 요건 없어. 상생이 없으니까는 장특공에 대한 부분이나 비과세 혜택 없으니까 너희들이 임차 끝나고 1년 안에 팔아. 인제 딱 이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정책들을 못 믿죠. 그때는 하라고 했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나오는데 임대사업자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나오니까는. 그리고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인제 정비하겠다.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일정 시기에 특례로 인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사거나 임대주택을 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안 팔리는 것들을 우리가 샀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양도할 때 100%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감면을 해 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 기한을 내가 정해 줄게. 원래 예전에는 기한 없이 그냥 너희들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물건들을 잘 소화해 주고 시장에 잘 성장하게 해 줬으니까 돌아가게 해 줬으니까 이거 기한 없이 양도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서 "언제든지 100% 감면하게 해 줄게." 했던 게 있었는데 고거를 수도권 아파트 경우는 3년 이내 2029년 12월 31 일까지 매물 내놓으세요. 그리고 그 외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는 5년 안에 양도하세요. 그래야지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어요. 매물 내놓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급이 없으니까는 매물을 이런 식으로 다 내놓게 합니다. 그리고 비거주 기간을 인정한다. 이제 비거주 기간을 인정하는데 양도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장특공 공제, 그다음에 종부세는 1 세대 1 주택 거주 공제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거주하지 않았지만 거주를 인정하는 경우가 1, 2, 3, 4는 양도세, 종부세는 1, 2세. 그러면 종부세와 양도세 이 두 개가 다 포함된 것들 한번 볼게요. 지금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뭐 직장이라든지 뭐 취약, 질병, 학폭, 그다음에 해외 체류, 부모 복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 시 이 이전을 했으면요.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최장 3 년. 요때는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 여기 보시면은 공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장특공에 대한 부분들 둘 다 인정입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은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2 분의 1의 거주가 인정. 이거는 좋은 겁니다. 원래 재개발, 재건축을 취득을 해 가지고 인제 공사 기간이 몰입을 하면요. 이거를 거주 기간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장특공이라든지 뭐 세금에 대한 부분의 혜택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반을 인정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반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세액공제, 종부세 공제에 대한 부분도 캡을 씌웠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도 캡을 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은 캡이 씌워져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인정해 주는 부분들은 여기 보면은 다주택자 중과 1 세대 1 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시 주택수에 산정에서 제외되는 일부 특례주택, 특례주택은 아까 말했던 세컨드 홈이라든지 중공업 미분양은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그러니까는 보유만 하고 있어도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5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원래 보유기간에 대해서 뭐 좀 거시기 했지만은 이거를 거주로 인정을 하되 3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5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수도권은 3년 이내, 비수도권은 5년 이내. 이렇게 인제 합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 얘도 매물 출회를 인제 시키겠죠. 왜냐하면 건설 임대, 매입 임대,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임대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건데 원래는 임대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인제는 임대 기간들을 어떤 일정 조건에 맞추면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을 해서 장특공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 준다. 인제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다주택자, 비거주가 주택 세금은 올라간다. 다만 1주택자 세금은 공제가 많아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공시가 상승에 대한 부분과 세율 상승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세금이 멈춰 있지는 않다. 근데 다주택자 비거주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막으면은 전월세에 대한 부분들 힘들어진다. 그리고 고가주택 하면은 매물은 나오겠지만은 나오는 거는 은퇴자나 비거주 사람들이 일부 내년까지 나올 수 있지만은 고가주택은 더 성벽들을 더 크게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하면은 갈아타기 어렵다. 장특권 같은 경우 올려버리면은 누가 갈아타기를 상급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급지로 하려고 해도 고가주택으로 가려고 하는데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요 타겟으로 해가지고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 출연 2027년까지 매물 출연을 좀 많이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근데 매물 출연이 1분 되겠지만은 이 좋은 물건을 남한테 주기 싫죠? 증여 폭등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의미를 찾아보면요. 정치적으로도 좀 해석을 해보면요. 2028년인가요? 총선 대비가 필요합니다. 총선 대비가. 이 총선 대비를 하려고 하면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제를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예 기간이 집값을 못 잡습니다. 잡은 적 없습니다. 야, 제가 말했잖아. 암에 걸린 사람한테 아프다고 하니까 진통제를 줘요. 또 아프대 진통제를 줘요. 그게 유예입니다. 항생제를 줘야죠. 진통제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유예라는 진통제를 주고 있습니다. 집값 못 잡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로 또 해석을 하면요. 2030년에는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선까지 이 세율 구간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공시가 현실화를 100% 하겠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는데 결국은 못했죠. 다시 내려왔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95%까지 올렸지만은 결국은 다시 내려왔죠. 세금은요, 매번 바뀌는 겁니다.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는 잘 이용을 하겠지만요. 이게 표심에 쥐약이 된다고 하면은 세율 조정도 일시적으로 또 누더기처럼 한번 하고 공급 정책을 내면서 이제 표 잡기에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세율 구간이 그때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지금 수장의 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의 달콤함들, 대출로 집 잡지 않겠다, 수요를 억제하지 않겠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와 반대되는 행동으로 시장에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선거 전의 달콤함, 실제로는 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퓰리즘에 현혹이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게 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은요, 본질은요, 강제로 매물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공급이 없으니 강제 매물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은 유동성 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급이 당분간 나오기 어렵습니다. 공급을 낸다고 하는 게 비아파트 집중입니다. 지금 보니까 임대 이걸로 지금 현재에 있는 전세, 월세, 매매에 대한 가격들을 안정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에서 강제 매물을 나오게 하면요. 이 강제 매물은요. 가격을 올립니다. 지금 이런 가격들이 중저가에서 나오고 있지만요. 이제 중저가가 올라가면요. 중고가 고가도 움직입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강남이 싸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싸죠. 실질적으로는 비싸죠. 비싸지만요. 상대적으로 마포가 30억이 되고 이제 뭐 동탄도 22억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전세가 성북구에서 10억짜리 전세가 나오고 지금 고가주택이 싸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형님 이론이 있습니다. 형님이 에헴 하고 가다가 좀 쉬다 갈까 하고 쉬고 있는데 동생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형님이 이거 내가 형인데 이거
가격이 좀 문제가 있는데 라면서 사람들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대로 수요가 또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저가가 또 움직이면요, 형님을 또 자극합니다. 그리고 강제 매물은 유동성 장과 공급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강제 매물이 가격을 또 끌어올립니다. 이게 중저가가 될 수 있고, 이게 올라가면은 또 중고가의 아파트의 가격들을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때 일단은 지금 유동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2027년도에 집을 매도할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 안에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겁니다. 왜냐? 6월은 보유세의 기산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보유세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 조금은 출애할 수 있겠죠. 세금도 2027년도는 장특공에 대한 도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죠. 세금에 대한 부분도 2027년 기회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6월 이후까지가 아니라 6월 이전까지 내놓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놓는 사람이 안타까운 게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로 가거나 비거주 2주택자의 고가 주택이 있는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요, 매도로 이탈 매물을 일부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